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최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순서인데 최대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가 와가지고 지금이 고등학생들 내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시험 대비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 잡기가 애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수업이랑 겹치게 됐거든요. 우선은 예비고의 설명이고요.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수업 소개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왜 고의 내신이 중요한가,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수업 소개까지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석사 모두 졸업을 했고요. 수학교육 석사입니다. 송도랑 부천 대치 등지에서 수업을 해왔고요.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했을 때는 고1, 고2, 고3까지 모두 두루 수업을 했었거든요. 여기 평촌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전임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내신 전임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은 여기 러셀이 원래 고3 수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이 이제 이 지역 저 지역 많이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 학원에 붙박이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분이 좀 저랑 많이 다르죠. 저 사진 보면은 젊을 때 찍었다고 아이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오래 찍은 거거든요. 포토샵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담았어요.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 어딜 가도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못하는 친구들이 올랐을 때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봤고요. 제가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 잘 가르친다 해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 결과기 때문에 한번 장표에 담아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의 내신이 왜 중요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거의 마치고선 아이들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수원수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수원수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요새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내신 강사기는 하지만 좀 수능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이 100점 만점이고요. 수능이. 그 다음에 수원수투가 공통과목인데 100점 만점에 74점을 차지를 합니다. 공통과목이 74점이고 선택 과목이 26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미적분 중요하고 확률 같은 게 중요하지만 수원수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그 선택 과목 점수를 산출을 할 때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 점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왜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서 밀리느냐라는 첫 번째 이유가 공통 과목 점수에서 평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산점을 덜 받는 거죠. 확률과 통계에 보는 친구들이 미적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수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여기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능 좀 불수능이다, 수학 어려웠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택 과목보다 수원수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좀 헤매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체로 1학년보다 2학년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고요.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서로 다르기는 한데 20, 40, 40 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1학년 내신의 2배가 반영이 되는 거죠. 또는 30, 40, 30 특히 고3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 내신까지 제가 다 아우르진 않지만 고3 내신은 2학기분만 들어가잖아요. 4학기가 아니라 2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20, 40, 40이라 하더라도 고2의 40과 고3의 40은 다르다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기별로 배분을 했을 때 사실 이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성평가라는 건 성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성적이 계속 오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는 그냥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고1 때 내신 망쳤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정시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섣불리 그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1학년 내신보다 2학년 내신이 오르고 2학년 내신보다 3학년 내신이 오르면은 제가 좀 계산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1학년 때 4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2등급 이게 올랐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20대, 40대, 40으로 반영들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등급짜리는 2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0.2를 하시면 돼요. 네, 3등급은 40%가 반영이 되니까 0.4를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0.4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모두 합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합치게 되면은 0.8이죠. 수업 시간 같죠? 네, 요거 이제 1.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4 곱하기 2배니까 0.8이 되겠습니다. 더하게 되면은 2.8이 되거든요. 어쨌거나 합산하게 되면 2등급대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수도권의 어느 정도 대학에 수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등급일 때는 꿈도 못 꾸죠. 4등급은 지방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네. 어쨌거나 그렇다. 중요하다. 그리고 설사 아주 망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경험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정시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내신 기간에는 본인이 내신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요.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내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안 하다가 갑자기 수능이 들이닥치게 되고 재수를 꿈꾸게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신을 올리는 경험을 한 번은 해서 그것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정시로 돌아서야지 하면서 공부를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신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도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 진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어나 국어에 비해서 수학은 어쨌거나 정해진 진도가 있고 그 진도를 맞춰야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도를 따라가는 측면에 있어서도 내신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공부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요새 내신 같은 경우는 특히 평촌 지역은 내신 유형으로만 나오지가 않아요. 뭐 셈이나 RPM 이런 것만 풀어가지고는 절대 100점이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것 자체가 넓게 보면 수능 대비로도 볼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신학습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고1 실력반과 이제 기본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기본 베이스가 약하다 보니까 이번 내신 끝나면은 윈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에 전체를 복습을 할 수는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찝어가지고 복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야, 실력반 친구들이야 그냥 본인이 다 머릿속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못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만은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다시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장표에 넣었고요.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조금 내용이 자질구레해서 뭐 이런 부분을 복습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우선은 양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수학이. 이거는 아마 학생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면은 중학교 수학이야 이제 쉬우니까 뭐 2시간 동안 뭐 몇십 문제를 풀고 이게 가능하지만 이 고등학교 수학은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은 2시간 지났는데 2장 풀려 있고 1장 반 풀려 있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물론 집중력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실 고등학교 수학이 당연히 중학교 수학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한 문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따라서 적은 문제라도 확실히 푸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확실히 풀다 보면은 양치기는 알아서 따라온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 푸는 양이 적다고 질책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정확히 푸느냐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면 바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왜 적어놨냐면은 특히 공부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본인의 문제와 본인의 것이 아닌 문제를 미리 구분을 짓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고 패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수학은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반드시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피드백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 채점은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남자아이들 채점 너무 안 해요. 어머님들도 아시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학원에서 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는 습관이 들었거나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채점을 안 하는 걸 넘어서 채점을 못 하더라고요. 못 한다라는 게 본인이 틀린 문제를 그어야 되는데 아깝게 틀리면 별표를 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보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모르는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다 아깝게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깝지 않은데. 그러니까 공부할 거리들을 자꾸만 놓치는 거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뭐 제가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답노트를 제가 이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꾸미기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쁘게 올릴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붙일까, 어떻게 하면 색깔을 뭐 형형색색 뭐 아름답게 꾸밀까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목적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답노트보다는 사실은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또는 그 문제를 맞췄지만 너무 돌아서 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출제자의 의도에 가깝게 빠르게 좋은 아이디어로 풀 수가 있는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문제를 풀고 풀이를 쓰고 이거보다 어떤 핵심 아이디어가 쓰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하는 것보다는 수학 문제에 쓰이는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놓은 아이디어 노트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3 돼서 수능 준비를 하거나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개념 단권화 노트. 물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개념 단권화 노트 제가 주기는 줍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게 어린이도 공부를 하실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남이 필기한 걸로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필기한 걸로 공부하는 게 제일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각 과목별로 개념을 좀 단권화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학은 특히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뭐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거야 너무 당연하고요. 진짜 안 듣죠 요새 애들. 근데 그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이게 요즘 아이들이 교과서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새 교과서가 옛날 교과서처럼 쉽지가 않아요. 요새 교과서에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항상 단원마다 있거든요. 거기는 문제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다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 특히 평촌 지역에서 좀 시험을 쉽게 내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 학교들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유사 문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이어서 최소한 10분 이상 고민해라, 뭐 많이 고민하라는 뜻이고요. 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험 공부할 때 요즘 아이들 이제 그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나 어떤 과목 끝냈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 오늘 한국사를 끝냈고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시험 공부라는 게 뭐 끝내고 자시고 하는 게 없잖아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좀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적어놨고요. 결석. 이거는 뭐 제가 학원 수업에 관련된 건데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국어랑 달라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영어 국어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그 모의고사 범위를 봐도 아실 거예요. 영어나 국어는 특정한 범위가 없어요. 그냥 전범위예요. 근데 수학은 진도에 맞춰가지고 점점 범위가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고사를 예로 들게 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이다. 근데 이게 빠지고 나면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물론 영상 보강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영상 보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집중하는 친구들은 집중하지만 대부분 집중 못하거든요. 안 듣는 경우도 허다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올려가지고 제가 링크를 제공을 하는데 그 영상을 올린 사람들은 영상 그 시청 시간과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들었는지 들었는지 다 확인이 됐는데 들었다고 다 뻥치더라고요. 다 티가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결석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막 가족 행사 같은 경우 어쩔 수 없긴 한데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막 김장한다고 막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거 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장은 본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너무 학교 수준에만 맞춰서 공부하지 말자라는 거는 특히나 좀 쉬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하나의 학교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양명고가 굉장히 문제가 쉽게 나와요. 양명고, 관양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의왕 지역의 의왕고가 자공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평촌고가 원래 좀 쉬웠는데 요새 들어서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동안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좀 쉬운데 이제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 점수가 완전 바닥이에요. 이게 좀 격차가 심하거든요. 본인 학교 내신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터치를 못하겠지만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넓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2학년 됐으면은 모의고사 기출 공부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쌤이나 RPM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70점, 80점용입니다. 그 문제집은. 넘어가서 학교별 내신 특징은 별건 없고요. 난이도만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신성고 어려운 건 다 아실 거고요. 부흥고 어렵죠. 수학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좀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성문고도 다소 어렵고요. 근데 요새는 좀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문고는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가 있어서 부교재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동안고, 평촌고가 원래 쉬운 학교였는데 요새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특목고 떨어진 친구들이 동안고, 평촌고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난이도를 올렸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양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평이하지만 들쑥날쑥하고요. 인덕원고도 쉬웠다, 평이했다, 쉬웠다, 고통이었다 합니다. 양명고는 항상 쉬웠어요. 양명고는 제가 이 평촌 지역에 막 10년, 20년 있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양명고는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고요. 관양고 쉽고요. 의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외고나 우성고 어렵고요. 배군고, 모락고, 의왕고 다 쉬운 편입니다. 그 외에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중상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뭉뚱그려서.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빠르게 푼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손목 스냅을 빨리 하는 게 빨리 푸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야 빨리 푸는 거거든요. 이게 글씨를 빨리 쓴다고 빨리 푸는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올바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법들을 찾는 것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니까요. 특히 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 4등급 이하의 친구들한테는 고난도 문제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래 문제들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 웬만하면 질문을 하지 않고 본인이 최대한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하위권 아이들은 고난도 문제보다는 비틀러 문제들을 공략하라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러셀 내신은 이거는 그냥 러셀 내신을 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저번에 1차 내신 설명할 때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러셀 하면은 이 내신에 대한 이미지가 없나 봐요. 고3이나 N수만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3 N수만큼이나 러셀도 내신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형 학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뭔가 내신을 하면 허술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형 학원이지만 내신을 대형으로 하진 않아요. 여기 아까 제임송 선생님도 영어 설명해 하시고 하셨지만 내신 강의실 굉장히 아담합니다. 동네 학원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1대1로 봐주기 좋은 구조라는 거죠. 굉장히 어쨌든 저희는 학원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름을 걸고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에 있어서는 다른 학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PK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학원에서 관리하는 내신 브랜드예요. 저희 강사들이 성적을 관리하고 여기 자습관에서는 이제 학종을 위해서 생기부를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결합된 브랜드 이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혹시 궁금하시면은 데스크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 현장 강의 시간표고요. 이제 방학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갔으니까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이제 2학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이 있는 게 수학 원투랑 미적분 정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수학 원투 기본반은 화목도 저녁, 수학 원투 실력은 월수금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미적분 기본반은 사실 제가 오전 수업을 굉장히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서머 때 오전 수업을 해보니까 9시에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 눈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이 앞에서 보면은 다 이게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 10시반과 보이시죠? 원래 9시에서 12시인데 제가 일부러 10시에서 12시를 했어요. 아이들 잠 좀 깨고 오라고. 시간은 줄이지만 어쨌거나 임팩트 있게 좀 하겠다. 나름 다짐을 한 구성이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강의 목표는 당연히 수학 원투 전범위를 완료를 하는 게 목표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과도한 목표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8주 과정이고 8주 또는 9주 과정이고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저번 윈터 때도 해보니까 굉장히 빠듯하긴 했는데 끝내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 보강이 좀 들어가거나 주말에 보충을 두르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수학 원만 할까? 아니면 수학 원반과 수학 투반을 따로 할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수학 원투를 한꺼번에 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이제 저 과정을 하다 보면은 수학 원에서 투로 넘어갈 때 힘들어가지고 이탈자가 생기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잘 따라왔고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조금 푸시를 하는 게 제가 그냥 관리를 하기엔 더 좋더라고요. 이게 막 수학 1 8주, 수학 2 8주에서 이게 느슨하게 하는 것보다는 방학 때는 조금 푸시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좀 낫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윈터 때 한 번 하죠. 서머 때 개설이 되면 또 듣죠. 내신하면 또 하죠. 3번을 하게 돼요. 수학 2는 거의 도사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물론 수학 1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범위를 모두 완료하는 게 모든 과정을 완료를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이 수학 1과 2가 내용이 수학 1이 좀 더 많고요. 수학 2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2월 딱 칼로 자르듯이 끝낼 수는 없고요. 수학 1이 2월 초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게 회차별 결제이기 때문에 한 달 결제를 하고 뭐 수학 1만 듣고 싶다라고 하여도 뭐 2월 초까지 듣고서 나머지는 환불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 꼼꼼히 잘 해놨고요. 문항별로 뭐 여긴 제가 사진에 안 드러났지만 문항별로 어떤 힌트를 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지 제가 다 제공을 하고요. 기본 교재랑 실력 교재는 문제 수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다량의 문제를 푼다라는 거, 어쨌거나 공부를 많이 시킨다라는 것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과제를 따로 내는 것보다 교재를 채우는 것도 상당히 이기거든요.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제를 내긴 내지만 1차적으로는 교재를 좀 완벽하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막 300제, 600제 풀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만 냅두면은 한 달에 30문제도 안 풀거든요. 자, 넘어가시면은 선택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떤 그 과목이 처음이다 또는 한 번 돌렸지만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기본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 평촌 지역의 특성상 뭐 중학교 때도 돌리고 한 2, 3회 돌렸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좀 이렇게 학생의 수학 실력이 조금 미진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거나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반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뭐 기본반이라고 해서 실력반보다 내용이 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이 가르칠 때 어떤 문제의 수나 난이도에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이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해당 과목 여러 번 돌렸어도 고1 내신이 별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조금 미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반을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문제풀이를 하고 싶다. 실력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반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은 한 중간 난이도, 중상 난이도 한 비율로 얘기하자니 어렵네요. 한 50, 네, 중하 난이도 30, 나머지 한 10에서 15가 이제 좀 상난이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문제수를 좀 늘려서 아이들이 좀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풀이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만 구성을 했어요. 블랙라벨 이상의 문제들만 구성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머님들의 어떤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어머님들의 어떤 요구가 많았어요. 블랙라벨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아니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원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어차피 저는 1년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윈터 아이들이 모두 저를 따라오진 않지만 윈터 때 그 문제를 했으면은
그 다음 실력반 3월 과정에서 그거보다 좀 더 심화된 문제를 나가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저는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무피해버리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쉬운 문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그 러셀 같은 경우에는 타학원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월수금 오전이 비기 때문에 월수금 오전 중에 이 308호 강의실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전임 강사들 강의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강사 수가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임 강의실을 뭐 없앤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좀 이제 강의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전에 공지를 하니까 어쨌거나 제가 있는 강의실에 와가지고 뭐 1시간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1시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하고 가야 할 분량을 마치고 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원 필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해도 필참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뭐 어디 가야 돼요, 영어 가야 돼요 이런 게 있어서 어쨌거나 저의 목표입니다. 전원 필참은. 자, 어쨌거나 수강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반이든 실력반이든 개념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1차고요. 방학 때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야 3월 들어가서 내신 대비할 때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개념을 완벽하게 잡아야 되고 실력반 아이들도 만약에 개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따로 부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반은 어쨌거나 그 문제풀이를 위한 전초전, 기초를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실력반은 그 쌓인 기초를 가지고 문항을 푸는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좀 최적화된 풀이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킬러 문항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킬러 문항도 섞여 있는 교재고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은 내신 대비 줄창하는 거예요. 1, 2월에 윈터를 하고 3, 4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중간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3월에는 다시 한번 유형별로 개념을 잡고요. 4월 되면 기출풀이 위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5월, 6월 기말 대비도 5월 달에는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유형별 개념을 잡고요. 6월달 되면은 기출풀이로 들어가고요. 7, 8월에 썸머는 아직 시간표 계획된 건 없지만 윈터랑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기간의 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종강을 해서 다 나머지는 환불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의 수업이란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가스터디에 이제 소속된 강사들은 아무래도 다른 학원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채로 들어온 강사들이에요. 면접 절차 걸치고 시험 보고해서 들어온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학원을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소개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런 거 없이 공채로 들어온 실력 있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등수학은 수학 실력보다는 관리력이 중요해요.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수학은 관리력만큼이나 수학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수학 강사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수학 강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수학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 전공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실력만큼은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 윈터 때요. 네. 여기 수원 수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해요? 수원 수투가 수원을 나가고 수투를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봉해야 되니까 네. 시간 비중을 몇 프로 이렇게. 어쨌거나 2달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원을 다 하고 그다음에 수투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으로 했을 때 수원이 한 55에서 60, 수투가 한 40에서 45 정도 비중이었어요. 그러면 개념 정도만 문제풀이까지는 안 되는 거죠, 기간상으로는.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예제, 유제 정도 문제를 풀 시간은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념을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문항별로 좀 필요한 개념들 위주로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도록 수업이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하다 보면 충분히 돼요. 왜냐면 일주일에 3번이기 때문에 또 짧긴 짧지만 또 수업 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거를 마쳤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믿고, 사실 이게 저도 겁나기는 해요. 못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이게 약간 학원 가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단기 완성이라고 하면은
단기는 되지만 완성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작년에 어쨌거나 잘 맞췄기 때문에 그거 믿고선 저도 그냥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수원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수원을만 할까 고민하시다가 수원수도 하기로 하셨다고 네네. 말씀하신가요? 그럼 이게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수원만 하려고 하다가 왜 수원 수투를 하려고 했느냐. 제가 작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한 게 우선 가장 첫 번째였고요. 왜냐면은 수학 1을 일주일에 3번씩 8주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24번 수업이고 한 번 수업당 3시간씩이기 때문에 굉장히 루즈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또 수원에만 할애하기엔 또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수학 실력이 좀 미진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는 없다 보니까 어쨌거나 제가 2달 내에 수원 수투를 마칠 수 있게끔 제가 어쨌든 교재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한 번은 돌고 사실 제가 이거를 왜 고민을 하냐면은 어쨌거나 많이 볼수록 잘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선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수원 수투를 공부하는 건 선행의 개념이 아니라 예술의 개념이잖아요. 이 바로 다음 학기 할 거기 때문에 많이 본 친구들이 잘해요 결국은.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수원이 안 돼서 수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수원이 그거는 안 되는데 꼭 수투를 하는 의미가 있나 싶어서. 수원과 수투는 누구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 과목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원과 수투 중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선 기본 원칙이고요. 교육과정 상에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수원, 수투, 순으를 했지만 어떤 다른 선생님은 수투를 먼저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저희 수학. 일반적으로 수투가 더 많이 어렵다고도 얘기를 들어서. 아, 수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 수원과 수투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야 이거. 자, 제가 잠깐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거 저 그냥 할게요. 여기 지금 수학 1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극함수,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수학 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가항함수의 미분법, 적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스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이 좀 탄탄하면 굉장히 잘 따라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본 입장에서는 수학 2는 좀 잘 따라오고 진도가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수학 1에 있는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삼각함수 아이들이 정말 질리도록 싫어하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 나시죠? 네. 수열 이런 것들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만 모아놓은 과목이에요. 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사실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함수들이고 뭐 선택 과목까지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삼각함수의 미분적분을 다루는 과목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수학원을. 왜냐면 지수랑 로그 같은 것이 새로운 체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수학 2가 더 어렵다라는 건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수학 1이 더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1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둘 수밖에 없고 내용 자체도 수학 1이 2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 다른 분은 또 수학 1만 이렇게 개설하고 이러신 분들도 제가 다른 분들 시간표를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선 아이 수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15명 정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15명이라고 해서 15명 컷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버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20명 정도까지 오버가 되기도 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40명, 50명, 100명 듣는 수업은 절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명과 20명 사이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적은 수업은 5명도 있고요. 공부하고 내신하고 그러면 내신은 아무래도 더 줄어들어요. 내신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반은 한 반당 평균 6, 7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죠. 러셀에서 내신하면 한 200명 데리고 수업한 줄 알아요. 근데 굉장히 소소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클리닉 있잖아요. 화목도 받는 경우에 네. 수업을 듣는데 저는 기본이요. 네네. 네, 그러면 클리닉 월수금 중에서 네. 1회 네, 아이가 되는 시간을 택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수업이 좀 더 부족하다면 좀 더 와도 오는 돼요. 건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제가 그 시간이 그 상주에 있기 때문에 더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수원을 실력을 듣고 네. 수투를 기본으로 듣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미적분이랑 같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아이가 우선 소화할 수 그러니까 아이가 그 견뎌낼 수 있겠죠? 수원까지는 됐는데 다 됐어요? 아 그러면은 뭐 그럼 미적분 수출을 아예 안 했나요? 안 했어. 아예 안 했어요. 수출을 아예 안 했다. 수출을 아예 안 했으면 미적분 따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미분적분을 배우는 과목인데 지수함수, 삼각함수, 로그함수는 수학 1에서 배우지만 미분적분은 수학 2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학 1, 2가 완벽하게 좀 돼야 미적분을 따라올 수가 있어서 아이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번호를 뭐 이건 저장을 안 하셔도 되는데 번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10-7143에 0278 제 번호고요. 제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최지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수업할 때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 분필이 잘 부러져요. 분필이 싸고 열어서 이거 제가 수업할 때가 많으니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 뭐 이거 불편하시면 학원에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설명회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